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빈라덴 암살 작전을 수행했던 공격형 무인기가 있습니다. 포식자라는 별명을 가진 무인 공격기 프레데터인데요. 거의 20여 년 동안 수많은 암살 임무를 마치고 프레데터가 올해 여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루 국장님. 자, 프레데터. 알카에다 간부들을 암살하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었다고요? 어떤 정도의 위력이었습니까? 네, 알카에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최근까지도 암약했던 네. IS 간부들에 대해서도 거의 공포의 사신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최초에 등장했던 것이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네. 근데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전투기를 직접 보내서 타격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계속 띄워놓고 그 아프간이라든가 이라크 지역 전적을 감시를 하면서 주요 테러리스트 간부들이 포착이 될 때 즉각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원래 정찰기였는데 테러와의 전쟁, 즉 9.11 테러 이후에 공격형 정찰 무인기로 바뀐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최초의 프레데터는 정찰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정찰기에서 무장을 장착해서 공격형으로 쓰이려고 테스트를 하던 지난 2002년에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빈라덴을 직접 아프간에서도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미사일을 쏴서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정말 안타깝게도 이 공격 명령권자하고 무선 통신이 되지 못해서 아하. 승인을 못 받아서 그냥 빈라덴을 놓아줬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이 작전 사례 이후에 정말 그 테러리스트와 같은 그 고가치 표적에 대해서 충분한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무장령이 등장해서 미군의 무인 공격기 주력이 된 겁니다. 발견 즉시 사살할 수 있도록 개조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발전을 했군요. 안찬일 소장님. 네. 사실 김정은 참수작전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때는 스텔스기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 무인 공격형 무인기에 굉장히 공포감에 벌벌 떨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무인기, 드론 공포증까지 있었다고요, 김정일이? 그렇죠. 드론 포비아라고 이제 무인기에 대한 그 공포증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네. 특히 이제 2006년 이제 제1차 핵실험 이후부터 김정은은 사실상 거의 전방에 나온 일이 없어졌고 네. 무인기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다음에 승용차에서 또 밴으로 또 밴에서 열차로 이렇게 네. 이동하는 수단도 계속 바꾸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드론 무인기에 의한 암살 즉 네. 빈라덴이라든지 이런 여러 테러 분자들이 그런 방식에 의해서 제거됐기 때문에 자기도 그와 같은 급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공포증에 상당히 시달려 왔습니다. 네. 김정일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미군의 무인 공격기 프레데터가 올해 여름 퇴역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무인 공격기들이 나올까요? 더욱 진화된 공격형 무인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프레데터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리퍼, 또 리퍼가 더욱더 진화된 어벤져, 이 두 가지가 프레데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리퍼는 원래 있던 프레데터 무인기보다 공격력이 2배나 강화됐고 어벤져의 경우는 공격력은 물론이고요.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하는 무시무시한 공격형 무인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루 국장과 좀 더 자세히 이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퍼, 어벤져. 모양은 제가 얼핏 볼 때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프레데터를 대체할 미래형 무인 정찰기 두 가지군요. 네, 지금 프레데터의 계보를 보면은 네. 최초의 정찰용으로 만들어졌다가 네. 이것을 무인 공격기로 그 프레데터를 그 공격형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것을 가장 개량했던 프레데터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인 그 그레이 이글이라는 기체가 리퍼하고 거의 리퍼보다 살짝 떨어지는 무장 능력과 네. 관측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한미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개량된 것이 리퍼입니다. 네. 리퍼에는 여기 첨단 정찰 레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쌀라고 하죠. 네.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요. 각종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 깜깜하나 어디든지 원하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탐지해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장비가 쌀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벤져라는 그 무인 정찰기는 네. 스텔스 성능, 즉 이 무인기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채공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일반 전투기는 뭐 1시간, 2시간 정도 떠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건 몇 시간 떠 있나요? 얘는 10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아하. 있습니다. 계속 돌면서 네. 김정은의 머리 위를 돌다가 네. 김정은이 타고 있는 차량이 지나간다 하면 곧바로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네. 어벤져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네. 머리 위에 저 기종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하. 그냥 순식간에 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헬기 같은 경우는 소음이 있지만 이 경우는 소음도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더 발견하기 힘들겠군요. 자, 그런데 김종곤 실장님, 이게 만약에 김정은 참수작전에 도입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주 그 가능성이 높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F-22나 F-35가 투입될 경우는 네. 아무리 미군 비행기가 좋다 하더라도 네. 격추될 위험성이 있고 그렇죠. 또 기관 고장을 일으킬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군 조종사가 이제 포로가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작전에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만 네. 무인기야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격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의뢰했지만 채공 시간이 깁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지 않고 네. 북한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김정은이 나타나면 그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김정은 참수작전에는 유리한 무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일뿐만 아니라 김정은도 굳이 B2나 F-35 라이트닝이 가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으로도 이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겠네요. 이게 그럼 가격으로 비교하면은 많이 경제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5세대 전투기라고 불리고 있는 F-35 전투기 네. 10분의 1 가격입니다. 아하. 선에서 1,500만 달러 가지고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공 시간이 굉장히 길고 북한이 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김정은의 머리 위에 미사일을 날릴지 몰라서 김정은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안 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파일럿 한 명 양성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추락했을 경우엔 정보가 새나갈 위험도 있고 그런데 이럴 염려가 전혀 없이 그러면 이건 조종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미국 본토에서 컨트롤 센터가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프레데터, 리퍼, 어벤져까지 이 세 가지 기종이 각각 다 다른 기종인데 네. 하나의 콘솔, 동일한 콘솔에서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아하. 마치 게임하듯이 조이스틱으로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콘솔이라고 하면은 이 조종기 같은 거 하나로 세 가지를 다 조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자, 마치 전쟁이 전자오락하듯이 그냥 무인기를 이용해서 참수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까지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미군이 확보하고 있는 신형 공격형 무인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